정치 인사들을 모아서 속풀이하는 시간이네요. 무려 1차 정치.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이승원 시사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뭐 딴 얘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네. 조금 아까 제가 유튜브에서 허민 문화일보 기자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 윤석열 씨가 그 이번에 국힘 후보 결정되자마자 전화를 쫙 돌렸다는 거예요 측근들한테요.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화를 내면서 아니 권성동이 바보 같아가지고 이거를 다 망쳐서 지금 이렇게 김문수가 나가게 됐다라고 말했다는데 이거 그거를 해석이 허민 됐어요? 기자가 허민 기자가 나와서 폭로를 했다는 겁니다. 네, 뉴스에서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뭐 어디 거기서 최측근한테 취재를 들어가지고요. 했다는 거예요. 측근한테 뭐 보수적인 분이니까 이제 예. 그쪽 측근한테 취재했겠죠. 예. 그게 좀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김문수 나가는 걸 되게 싫어했다는. 아니 근데 그거는 실제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를 하기 위한 뭐 사전 정지 작업이 정치권에서 뭐 아무튼 시나리오로 돌 때 김문수라는 정치인을 윤석열 씨가 못 믿고 있다. 한덕수보다 못 믿어한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있었고요. 뭐 그런 설은 이미 돌고 있었는데 지금 또 말씀 들어보니까 그 가설이 어느 정도 또 맞아 떨어지는 뭐 아니 땡굴뚝 연기. 아무튼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문수는 버리는 네. 카드였다 윤석열한테. 어차피 그 김문수 뒤에는 정강훈이 있었고 한덕수 뒤에는 윤건희가 있었다라는 게 거의 뭐 정설처럼 거의 뭐, 퍼져 예. 있었고. 그러면 이것은 네. 윤석열과 정광훈의 싸움에서 정광훈이 이긴 것이다. 뭐 실제 이런 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물론 중간에 이제 사법부가 센스틸러로 나서긴 했었지만 뭐 그런 예상은 있었던 거고 실제 그 한덕수 밀었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페이스북 글까지 준비했다가 문구 굳히지도 못하고 김문수를 지지했던 당 여러분들도 11일에 함께 해달라고 했던 것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 끝까지 다 그랬었어요? 네네네 그 글을 그 단어를 고쳐야 되는데 김문수란 이름을 못 고친 거예요. 한덕수라고 한덕수. 바꿨었어요. 윤석열 네네네. 씨가 윤석열 씨가 페이스북에 올릴 페이브스 때, 처음에? 올릴 때 그러니까 이제는 네네. 한덕수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도라고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 문장을 그대로 두고 이제는 김문수를 지지하신 여러분들께서도 통합과 포용 어쩌고 한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한덕수가 될 줄 알고 입장문을 써놨다. 그렇죠. 이제 미리 이런 얘기가 써놨었죠. 돌았던 거죠. 네. 근데 왜 근데 김문수 후보는 계속 정광훈 그러니까 윤석열 씨를 뭐 출당시키지도 않겠다고 하고 뭐 계엄에 대해서도 애매한 태도를 취해요. 윤석열을 잘라도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하기엔 지금 지지율이 너무 달달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정치적인 윤석열은 문제 마약 때문에.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이미 일요일에 11일에 어쨌든 빅엿과 빅똥을 김문수 후보에게 뿌렸는데 김문수의 별의 순간이 오기도 직전에 일단 윤석열이라는 똥이 뿌려졌고 그러고 나서 딱 그 오늘 있었던 한길 리서치 같은 결과를 보면 김문수가 38, 39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입장에서도 지금 윤석열을 손절하기에는 지지율이 안 나올 것 같고 지지율이 너무 폭망이 되면 바로 이제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직격탄을 맞게 되니까 당권 경쟁에 자기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복선을 좀 깔아두고 지금 이 손절을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죠. 일단은 뭐 그 기자분이 뭐 들었다는 얘기 자체가 조금 약간 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 운영 단일화 관련해서는 당 대표 그다음에 당 사무총장이 주로 주도를 하거든요. 원내 대표는 할 수 있는 영향력 자체가 적어요. 당 운영은 당 대표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일화 과정 강제 단일화도 권영세 대표가 주도했고 그 두 분 사무총장 둘이 그만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권성동이 잘못해 아니 뭐 잘못은 있겠지만 그 책임은 권영세가 더 많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그걸 빌미로 의원들한테 권성동 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정치적 상황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소리를 지르면 국회의원들이 전화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 전화를 받고 있어요? 전화가 오면 딱 이렇게 옛날처럼 콜백을 해주거나 받고 있을까요? 조금 약간 과장된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좀 사리에도 좀 잘 안 맞고. 오히려 지금 정광훈이 플레이어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니, 하시고. 근데 그 재밌는 얘기긴 재밌는 하네요. 얘기죠. 아니 뭐 재밌는 말씀하세요. 재밌는 여기까지 듣고 넘어갈게요. 얘기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허민 기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했던 네네. 사람이잖아요. 네. 뭐 이제 이미 MBC 토론에도 나와가지고 네.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실제 이 정보가 가공되지 않은 만약에 날것의 정보이고 있는 그대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뭐 윤석열 정당이라는 거를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그게 아니고 약간의 가공이 들어가서 이게 허민 기자 입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은 저는 이제 요 시나리오를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제 김문수를 90점으로 해서 이제 이 국민의힘이 돌아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이제 일부의 자가 발전적인 스토리 생산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들죠. 그러니까 다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일부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게 부풀려졌다라거나 그리고 뭐 감정적으로 이제 승질을 냈는데 그게 화를 냈다라든지 이런 식의 약간의 양념이 쳐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들죠. 그렇군요. 고구마 까까님, 강8450님, 물비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찾아와 주셨고 특히 박영식 에디터님 네. 팬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그렇군요. 네, 과일을 많이 선물하고 계신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테러 제보 이 이야기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일들인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네.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뭐 우리 김시호 대변인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이 민주당 선대위 쪽에 그리고 민주당 측에 제보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테러와 관련된 제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폭탄 테러 제보라든지 뭐 저격 테러라든지 등등의 여러 이제 의혹들을 삼을 만한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다수의 정치권 인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제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고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지자들이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그 지지자분들이 지금 민주당 쪽에 이재명 후보의 일단 그 선거 운동 자체를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오프라인 선거 유세를 막아달라라는 요구, 혹은 연설을 하더라도 4겹의 방탄 유리를 좀 세워달라, 뭐 이제 이런 요구, 아니면 실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동선이 다 공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 장면 장면이 노출되잖아요. 그 장면에 대해서 아니 경호는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냐에 대한 그런 문의가 너무 많이 쇄도하다 보니까 뭐 당 선대위나 이쪽이 정신이 없다라는 얘기는 좀 보도가 이미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실제 테러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되느냐에 대한 어떤 뭐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전문 분야별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정보기관 출신의 의원의 어떤 우려, 그리고 실제 수사기관 출신 혹은 경호원 출신이었던 분들의 우려, 이런 관계자들의 진술이 막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이 상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리가 좀 필요한데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분위기는 맞죠. 제보가 어느 정도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기관, 정보기관? 지금 네. 말씀하신 수사기관, 정보기관 또 어디서 어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정보기관 건지? 출신의 뭐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과거 국정원. 경호원을 하셨던 분의 선대위 관계자분의 어떤 뭐 의혹 제기라든지 이게 막 뒤섞여 가지고요. 다 이제 뭐랄까 테러 위험이 상존해 있다. 지금이라도 테러가 벌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가 지지자들 사이에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 주체를 3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기관, 뭐 테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나지 않게 방지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 또 민주당 지지층, 이 세 블록으로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23년 단식 투쟁을 할 때도 그때도 극우 유튜버들하고 또 국회 본청에 칼을 들고 침범해서 그 국회 내에 있는 직원들한테 칼을 휘둘러서 여직원이 20방울인가 팔을 이렇게 꼬맨 그런 일이 있었어요. 팔에 자상을 입었어요? 23년에 단식 투쟁 그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에서도 극우 유튜버들이 와서 좀 폭력을 조장하고 혐오를 조장하면서 그런 사고가 있었고 24년 1월 2일에 부산 가덕도에서 테러 암살 시도가 있었죠. 네,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 자, 그럼 그때 뭐 우발적으로 혐오를 조장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도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런 테러에 대해서 엄단하고 관련 기관에 대해서 뭔가 경호를 뭐 어떤 경고를 한다든지 강력하게 대응했다면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런 테러 암살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없어졌을 텐데 오히려 그때 헬기 타고 갔다고 꾀병인데 특혜 입었다. 그런 가짜 뉴스를 뭐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적극적으로 퍼뜨렸고 이에 대해서 약간 방관하는 태도 이런 걸 계속 보였다 이거죠. 지금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후보 교체에서 보셨듯이 끝까지 이번 선거에 대해서 지지 않으려는 그런 의지를 본 거잖아요. 아니 선거가 이기고 지는 게 다반사인데 네네. 국민의힘은 절대 질 수 없다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 이번에 저 사람들 저러는 거 보니까 윤석열에 대한 어떤 구속 취소도 됐고 그다음에
파기환송심 대법원 판결도 이상하고 뭔가 석연치 않은 이런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불안감이 커졌고 이제 남은 것은 시간도 없고 테러 암살뿐이 더 있냐 이런 불안감이 극다화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주호 권한대행이나 정부 부처에서 이 테러 암살 시도에 관해서는 일어나지 났든 안 났든 굉장히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강하게 이런 메시지를 내줘야 되는데 정부 이주호 권한대행이 또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또 국민의힘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김문수, 이준석 후보 모두 다 이런 테러 위험에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사실은 배현진 의원 테러 당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자가 발전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더 불안한 거죠. 어제 광화문에서 보니까 이재명 후보 방탄복을 입고 있는 거죠. 옷을. 예. 네, 한 방탄조끼 3kg 가량. 입고 있던데 그 소총 얘기 같은 게 근거가 좀 있는 거라고 파악을 하고 있나 보죠. 일단은 뭐 몇 달 전부터 박선원 의원이나 뭐 김병주 의원 등등 테러 위협이 아직 있다. 그리고 스탠딩 오더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살아있는 오더다. 뭐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었고 실제 선관위에서 밝힌 거 최근까지 한 260건의 테러 암살 뭐 문자 이런 걸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관위가 밝힌 내용이 260건입니다. 상당하죠. 근데 저는 오늘 다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서울경찰청장 그 박현수 네, 대리에 대해서 네네네.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맞아요. 오늘 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참 단면인데 최근에 지난 8일이었습니까? 경향신문 단독 보도로 알려진 게 있죠. 한덕수 그냥 민간인일 뿐인 한덕수의 자택을 24시간 동안 그 자택 경비를 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김문수나 이재명은 안 하는 경찰을 투입해서 그 한덕수 자택을 24시간 뭐 1시간에 뭐 두세 명씩 교대로 했다고 하죠. 그런데 경향신문 이제 단독 나오고 알아봤더니 이게 서울경찰청하고 실제 그 경찰을 투입하는 종로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사실 보시면 한덕수는 어쨌든 그 총리직에서 스스로 사퇴했기 때문에 그냥 민간인일 뿐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박현수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지난 3월에 경찰이 내란 혐의로 일단 입건한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알박기 인사로 지금 가장 의심받는 게 지금 박현수잖아요, 경찰청. 그러니까 내란 가담자 지금 피의자 신분인 한덕수를 내란으로 역시 입건된 경찰청장의 대리 직무가 그분이 계엄 당시에 행안부의 경찰국장 하다가 경찰국장 했었죠. 서울경찰청장으로 이 지금 수사 과정에서 발령이 난 분이죠. 그렇죠. 네네. 제가 앞에 설명 잊어버린 너무 분들이 줄였네요. 계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보수 정권에서만 초초초 승진을 했다고 하는 바로 그 박현수. 그러니까 그런 분을 지금 서울경찰청 이런 데 앉히니까 이런 의심을 받는 거예요.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아니 왜 한덕수를 보호하고 다른 정작 중요한 그리고 지금 협박 테러가 있는 그리고 실제 테러를 당했던 이재명 후보는 보호하지 않느냐. 여기서부터 서울경찰청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계속 이 알박기 인사가 왜 문제라는 걸 지적을 해왔는지 이런 데서 이렇게 단면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주호 대행 말씀하셨는데 이주호 대행도 오늘 뭐 어제 오늘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형식적인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러 위협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뭐 잘 조심조심 잘 합시다 막 약간 이런 톤? 그래서 별로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발언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수수방관하겠다라는 건지 도저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어저께 그 보면서 계속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예, 그 이제 몸이 노출되고 뭐 이런 순간마다 후보가 어디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데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는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죠. 아니 한덕수 자택 주변에 24시간을 왜 돕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오랫동안 민주화 이후에 정치 테러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얘기가 되게 무시무시하면서도 비현실적인데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사거리 2km 적용용 괴물 소총이 밀반입됐다는 제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 이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언론에서 폭로 이제 의혹이라고 제기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이라서. 그 얘기를 얘기한 건가요? 네, 뭐 어쨌든 러시아제 사거리 2km 적용용 소총 밀수 의혹, 요게 봉지욱 기자로부터 시작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 제보를 받아서 또 이제 다시 진성준 의원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걸까요? 글쎄요, 이건 보니까 이건 진짜 정말 저희가 알 수 없는 내용이라서
제보가 어디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지 그리고 또 이런 의혹뿐만 아니라 뭐 HID 혹은 뭐 블랙유원 등등의 이야기들은 정보팀 실제로 안에도 들어있다. 뭐 그래서 다 신원을 재검증하는 작업까지 걸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의혹이 있고 위협이 있다면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어디까지 과연 갈지 사실 저도 잘 가늠이 안 돼가지고요. 뭐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김지호 그 대변인님은 민주당의 지지자분들의 이 불안감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에서 공식적으로도 지금 그런 위협을 좀 감지하고 대비를 하고 있나요? 어떠세요? 아니 뭐 이제 당에서는 지지자들이 문자도 보내고 항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 안에 이제 TF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TF 안에 구성원들을 보면은 그 선대에서 최고위직이 다 포함돼서 지금 TF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근접 경호뿐 아니라 또 경호 외곽 경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을 집중 배치함으로 인해서 뭔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평상시 같으면 뭐 적용용 총이 발입됐다 사람들이 안 믿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말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하지만 실제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많다는 맞아요. 게 문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문제죠. 유언비어라는 게 어떤 소문이라는 게 정말 근거가 없으면 그런 말이 안 퍼집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국회도 저기 헬기 타고 군이 쳐들어갈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 암살하는 거 이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상상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중요하지만 뭐 근접 경호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국민의힘, 개혁신당, 그다음에 이주호 권한대행 이런 정부와 다른 정당들도 이런 테러 암살 시도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이 동참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제보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매개체들이 있어요. 극우 유튜버들이 굉장히 슈퍼챗을 엄청나게 금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들을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부지방법원 폭동입니다. 네. 근데 그렇죠. 그러한 매개체들을 좀 근절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에 경찰 인사하면서 경찰 내란 수사나 이런 폭력 소외 사태에 대한 경찰 입장이 애매모호해졌습니다. 아까 평론가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의 태도가 아주 어물쩡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HID 의원들 아직 남아가지고 암약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좀 이성원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 국정원 많이 취재하고 스토킹하지 않으셨어요? 스토킹까지는 아니고, 아니 사실은 이제 HID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나와서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려서 사실은 약간 일단락된 것 같지만 사실 계속 이 테러 위협에 대해서 제보 등이 쏟아지니까 많은 분들이 최대한 이제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만에 하나라도 그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사실은 제가 오늘 이제 물리적인 테러도 중요하지만 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지난 4월 11일 날 홍장원 전 그 국정원 차장이 나와서 MBC인가 나와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네네. 이 물리적인 위협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걱정된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격렬하게 감정이 충돌할 거고 선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번 경고한 바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조태용 그 국정원장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홍장원 차장이 그날 나와서 한 얘기 바로 그겁니다.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 그 국정원은 무풍지대다. 내란 이후에도 전혀 뭐 조사 제대로 이루어진 거 없이 무풍지대인데 조태용은 지금 국회 위증 혐의 그리고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홍 차장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상태인데 지금 무슨 생각하겠냐. 지금 그러니까 가로 열고 공정선거라는 게 과연 지금 여러 가지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과연 가능하겠냐.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그렇잖아요. 뭐 조태용 옆에 이 김창민 전 검사 네, 네, 법률 특보라는 분도 사실 뭐 이제 김건희랑 연관된 그렇죠. 사람들이고 등등. 그래서 사실은 앞서서 말씀드린 이 경찰도 그렇고 지금 이 국정원도 그렇고 이 수사나 첩보기관 상당수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잠재적인 적이거나 적이 어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게 지금 참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물리적 테러 말고도 앞으로 이제 있을 사이버 위협, 이전에 이제 원세훈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댓글 공작이나 하여튼 저는 국정원을 열심히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개입을 할 수 있는
정보기관이 여전히 그때 내란 당시에 이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장악하고 있다. 지금 여전히 이런 그 걱정이신 자리에 거죠? 있죠. 그리고 네. 원세훈은 실제 댓글 공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4년 징역 확정받은 맞아요. 상황이고 이명박 때. 네. 네. 과거에 한번 있었던 일이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도 그 경고를 했고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리 네. 씨의 눈길을 거두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성원 평론가님 여기까지 하시고 제가 네, 예, 오늘은 오늘은 일정이 있으셔서 가셔야 되고 나머지 두 분하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 여론조사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이거 예. 보시고 오늘 놀란 분들이 많으신데 이 여론조사 결과 조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요거는 이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회사에서 글로벌 이코노믹이라는 언론사로부터 의뢰 받아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지지하는 후보 대통령 지지 성향 조사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5%,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8.2%,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5.7%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 의뢰로 조사한 내용도 또 사실은 이번 주에 아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네. 그거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조금 빠지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조금 빠진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 좀 더 올라가 있는 상황 6점 몇 %로 제 기억을 하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근데 그 기간 살짝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겹쳐 있는 조사 기간에 동일한 기관이 글로벌 이코노믹이라는 언론사로부터 조사받은 게 바로 저희 보여드린 이 내용인데요. 네. 말인즉슨 이준석 후보가 좀 빠지고 김문수 후보가 좀 올라가고 이재명 후보가 좀 빠졌다. 이제 이렇게 같은 기관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이거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저는 뭐 일단 긴장감을 좀 느슨해 만약에 민주 진보 진영의 지지자가 있다면 이 조사를 보고 좀 긴장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딱 보기만 해도 엄청 긴장이 되는데. 그렇죠. 예. 긴장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무선 ARS 조사죠? 근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조사 방식이 무선 ARS RDD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 쪽에선 약간 이 조사의 논란 진영은 이준석 후보의 진영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진영일 텐데 그래도 지금 50%에 육박하는 1위 후보의 조사잖아요. 그래서 50%에 좀 빠졌네 정도의 수준의 긴장감을 부여받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환호할 사람들은 당연히 김문수 후보 진영이겠죠. 그러네요. 38%의 지지율이니까. 저거는 김문수란 이름으로는 본 적 없는 지지율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지금 3자 구도로 나온 조사 중엔 제일 높은 조사입니다. 그렇죠. 예. 요거는 자세한 거는 그 중앙선관위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시면 있습니다. 요거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니까 그거 감안해서 보시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이 여론조사가 사실은 뭐 다른 여론조사 같은 경우 보면 차이가 아직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향성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조금 눈여겨볼 건 이게 RDD 방식, 네. 자동응답 방식인데 RDD 방식으로 이렇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후보 교체 관련해 갖고 혼란스러웠던 그런 내용이 좀 진정이 되면서 보수 지지층이 결집은 하는 그런 방향이구나. 하루 이틀 만에 그래도 김문수 후보에게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집을 하고 있으면 좀 걱정되지 않으세요? 민주당 입장에서.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들하고 대선 경선을 해보면 지난번에도 0.73% 차이로 저희가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박빙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또 뭐 탄핵 조기 대선 국면이지만 저희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시는군요. 네,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에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 조사 내용은 좀 정확해야 돼서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한길리서치와 글로벌 이코노믹이 조사한 내용은 이재명 49.5, 국민의힘 김문수 38.2, 이준석 5.7이고요. 아까 제가 언급한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 의뢰로 조사한 내용은 지난 10일에 발표된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44.8%고요. 김문수 후보가 28.6%고요. 이준석 후보가 6.3%여서 김문수 후보가 약 10%가 올라간 거예요. 한길리서치의 네네. 조사인데도 차이가 불구하고 차이가 나네요. 굉장히 크게 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격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2자에서 3자로 이렇게 많이 다르죠. 굉장히 이게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조금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